네, 오늘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동화들, 완독한 것들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그런 것을 기록하는 걸 보여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을 때도 책을 꽤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리뷰 컨텐츠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릴 시리즈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박현숙 작가님의 수상한 시리즈랑 하나는 황문숙 작가님의 명탐정 과학수사 파일 시리즈예요. 수상한 시리즈는 총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3권이에요. 첫 번째는 수상한 도서관인데 수상한 도서관은 이제 주인공이 여진이라는 애거든요. 여진이가 이제 도서관에 종종 가는데 도서관에서 뭔가 이상한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귀엽다. 일러스트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책에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그림은 좀 스포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에서 어떤 비밀 같은 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비밀일까 이런 거를 알아가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막 상의를 하게 돼요. 이걸 누가 썼을까? 이걸 왜 썼을까? 이런 거를 같이 추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수상한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그런 미스터리, 추리 이런 요소들을 섞었기 때문인데 이 수상한 도서관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 비밀책을 누가 썼을지 왜 썼을지 이런 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추리를 합니다. 그림이 진짜 귀여운데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일러스트도 진짜 보는 맛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어. 일러스트가 한 5장. 불규칙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못해도 한 3장. 3장. 아니네. 이것도 모르는구나. 복불복이긴 한데 일러스트가 그래도 되게 자주 나와요. 어른이 돼서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이 그냥 다 줄글로 되어 있고 또 책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른들 소설책은 사실 소설책조차도 그렇게까지 막 재미있다기보다는 뭔가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소설도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 뭔가 스릴러 소설이다 이러면 또 내용이 너무 잔인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감정적인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중독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동화들은 좋은 게 이런 지금 수상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 200쪽 정도라서 집중해서 읽으면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30분 안에도 읽겠지만 저는 보통 1시간 내외가 걸리는데 1시간 내외 정도 독서를 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만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은 한 권의 책을 끝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성공 경험을 줍니다. 아, 또 그림이 진짜 귀여워요. 그림 약간 이런 식의 그림?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그림 보는 재미도 너무 있고 또 저처럼 저는 원래 이제 그 화가가 꿈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네. 그림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합니다.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표현을 했고 그림 보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굉장히 의외적인 그런 면이 이야기 전개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읽다 보면은 에? 이렇게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림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 이 그림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림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림 보는 재미 진짜 있어요. 그 다음 책도 이제 같은 작가님의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이 작가님 최근이 아니다 어제구나 작가님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와 지금 나이로 약 60대 중반이신 것 같은데요. 진짜 40대인 줄 알았어. 40대. 진짜 뭔가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자, 그 다음 책은 수상한 친구 집이라는 책인데 그 동네마다 뭔가 약간
아니, 동네마다는 아니다. 그냥 그런 존재의 어떤 집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약간 저기는 귀신의 집이야 라고 불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존재인 집. 그러니까 폐가 느낌의 비슷한 그런 집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으로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오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까? 이런 느낌의 귀신의 집에 새로운 아이가 그 이사를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쟤는 왜 저럴까? 뭔가 그 아이가 왜냐면 평범하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 친구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림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림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쟤는 왜 저런 성격을 갖고 있을지, 쟤는 왜 아이들한테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걸 또 추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저 집은 왜 저렇게 폐가 같고 사람이 왜 이사로 온 걸까, 이런 거를 좀 추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전학 온 날 이런 분위기. 그래서 아이가 되게 침울하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아이가 전학을 와서 반 친구들이 이제 어떤 친구는 되게 잘해줘요. 왜냐면 얘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는 되게 얘한테 잘해주고, 근데 또 애가 성격이 너무 쌀쌀맞아서 여자애들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또 되게 의외로 공부도 엄청 잘하고 잘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 그림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림 봐봐요. 그림 너무 귀엽다. 그림을 보면은 막 귀여워. 그림이 너무 귀엽다. 이거 봐요, 그림. 너무 귀엽죠? 그림을 보다 보면 막 힐링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이 좋은 게 뭔가 약간 그림이 뭐 못난이 인형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예쁜 그런 얼굴들이 아니고, 특히 남자아이는 엄청 못생기게 그리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그건 좀 불만인데. 외모 스펙트럼에서 그래야 그나마 여자애들은 예쁘게 그리시거든요. 남자애들은 진짜 못생기게 그려요. 그래서 그건 좀 불만이지만, 뭔가 전반적으로 그림이 되게 못났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못난이 인형 같아가지고 저는 그림 보는 재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고 저 집에 숨겨진 비밀 같은 것들을 알아냅니다. 네, 알아내고 그것도 뭔가, 네. 동화들은 그렇죠. 동화들은 사실 배드엔딩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성인이 쓴 성인을 위한 책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배드엔딩도 많고, 권선징악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뭔가 현실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작품들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책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되게 훈훈한 결말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싫지만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어른들의 피폐한 서사가 필요하다면은 사실 그런 거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어른이 돼서 이러한 뭔가 귀엽고 흥미진진하지만 정도를 넘지 않는 이야기들을 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화를 읽는 것도 있고 읽기가 쉬워서 읽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소개할 수상한 시리즈의 마지막 책은 수상한 우리 반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주축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약간 이 선생님이 특이해요. 약간 자유영혼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머릿속에 스쳤던 게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팅 선생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 키팅 선생은 뭔가 되게 자유롭지만 훌륭한 선생으로 기억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뭔가 선생으로서의 능력도 그렇고 되게 열등한 것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되게 의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숙할 순 있지만 뭔가 못생기고 엉뚱한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작품에서 주축으로 그려내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 선생님들의 기본 조건 항상 예뻐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하지만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은 너무 못생겼고 노안에다가, 근데 그런 작품 설정들이 계속 나와요. 뭔가 선생으로서의 능력도 없고 자질이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의외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무능력한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반에는 되게 공부를 잘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애와 항상 누워서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여자애가 있어요. 아, 솔직히 그것도 좋아요. 뭔가 그 주인공도 여자인데다가 집에서도 어머니랑 할머니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이 반에 남녀 합반인데도 여자 아이들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반에서 펼쳐지는 이 엉뚱하고 좀 부족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반의 서사와 공부를 잘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그 여자아이에게 숨겨진 비밀 무엇인가, 그리고 항상 누워서 자는 그 여자아이의 비밀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 밝혀내는 과정이 진짜 재밌거든요. 요거는 또 이거 봐요. 그림 너무 귀엽죠? 그림 너무 귀엽죠?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얘네들 표정도 이거 표정 묘사를 봐봐요. 표정이 진짜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죠. 한 명 한 명 다. 네, 감정을 다 너무 알 수 있죠. 요즘은 사실 AI 아트도 많다 보니까 저도 AI로 만화를 그려내기도 하고 하면 손가락이 3개씩 달려있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씩 더 달려있는다던가 팔이 2개씩 달려있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AI로 만드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좋은 게 이게 누군가가 되게 공들여서 그린 거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참고로 장서영님이라는 분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역할을 담당하셨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땀 한 땀 정말 한 줄 한 줄 열심히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 워낙 AI 영상, AI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가 됐잖아요. AI가 대중화가 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때 전자책도 시도를 해보고, 저 책 그 독서대에 책 놓고 봐봤을 때도 저는 이렇게 붙들고, 네, 이렇게 책을 그냥 붙들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제 성격에 맞더라고요. 이렇게 꼭 들고 봐야 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씩 보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전자책이나 독서대로 책 보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책을 이렇게 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두껍기도 하고 글씨가 되게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자책을 많이들 보게 되는데, 그림 너무 귀엽죠? 이게 그림이 양쪽 페이지에 나와 있을 때 너무 또 귀여운 것 같아.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뭔가 그런 재미도 있어요. 주요 캐릭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 다른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반의 아이인데, 분명히 주인공들은 묘사가 일관된데 그 주변 인물들의 묘사는 뭔가 조금씩 바뀐다든지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옷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주인공들 옷은 똑같은데 다른 애들 옷은 바뀌었거나 막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반 아이들에게 숨겨진 비밀, 선생님에게 숨겨진 비밀. 아, 선생님에게 숨겨진 비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거도 그림 되게. 할머니. 저는 또 여기서 묘사되는 고부관계가 좋았던 게, 보통은 이제 고부관계가 어떻게 많이 그려지냐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갈구는 느낌으로 고부관계가 많이 그려지는데, 여기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서로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 되면서도 되게 서로 애정이 있어요. 특히 할머니가 그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엄청 칭찬하거든요. 세계에서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둘이 투닥투닥 할 때도 그게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기를 죽이는 느낌이 아니라 며느리도 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딸과 엄마 같은 그런 관계같이 느껴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고부관계가 전 되게 좋았어요. 그림도 너무 귀엽고. 그게 너무 귀엽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전 요즘 집에서 잘 때, 내일 일어나면 또 동화책을 읽겠구나. 그게 되게 기대가 되면서 잠이 들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황문숙 작가님의 명탐정 과학서 파일인데, 이 책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그냥 그 서가에 가서 검색해서 책을 찾다 보면은 그 옆으로 사방으로 다 책이 꽂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어요.
이 수상한, 우리 반도 뭔가 수상한이라는 이 표현에서 아, 이게 뭔가를 밝혀내는 책이겠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수상한 지하실 읽어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한 아파트도 읽게 되고, 근데 수상한 아파트가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가치를 표현하는 책은 안 보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가치들을 책을 통해 표현함에도 그게 그렇게 거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책은 명탐정 과학수사 파일 3권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글씨도 더 크고 뭔가 책도 더 크고 그림도 더 크고 거의 2페이지에 한 번씩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읽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김이랑님인데 이분의 일러스트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고 처음에 이제 캐릭터 묘사에 나오는데 또 좋은 게 이게 약간 성별 반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능력은 여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남자들은 뭔가 공간이나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분석하고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더 잘한다라는 그런 근데 실제로 그런 뇌의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품에 많이 녹여 나오는데 여기선 그걸 정확하게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그런 외골수 천재, 과학 천재이고 남자아이가 그런 심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아이예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보통은 기존의 작품들에서 남자가 되게 외골수 천재고 여자가 되게 따뜻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에 여자가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그 남자에게 어떤 로맨스적인 터치를 줄 뿐 결국 결정적인 활약은 남자인 외골수 천재가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닥터 하우스 같은 작품은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자랐는데 아무리 하우스가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우스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엄청난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령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품이 부족하더라도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구나 그런 어떤 관념들을 많이 주입받으면서 컸는데 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남자 캐릭터들이 설령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해도 실력만 있다면 되게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존중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성이가 그러니까 여자아이 이름이 지성인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은 이 남자아이가 더 많이 하게 그려졌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주인공이 남자아이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차라리 주인공 둘 다 여자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는 과학 천재이지만 어떤 여자아이는 심리 고수라서 둘이 어떤 그런 조합을 이루어서 같이 사건을 탐구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비틀어서 성별을 다르게 배치한 건 좋았지만은 결국 남자아이가 주도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을 이끌어 나가면서 여자아이는 뭔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그냥 외골수 천재?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게 기존의 남성 중심 작품들에서처럼 결국은 그 남자가 모든 걸 해내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자친구까지 얻게 되는 그런 서사라기보다는 뭔가 이 남자아이가 상황을 다 아우르고 모든 걸 다 이해해서 통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남자아이의 이런 심리에 대한 능력이 훨씬 더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작품들에서는 그런 외골수 천재들이 결국 그들의 엄청난 능력이 더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역할을 여성의 캐릭터에게 준 것은 의외였지만 결국 그 외골수 천재를 되게 뭔가 부족한 그래서 약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의 위치로 만들고 이 남자아이의 어떤 그런 표현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력, 소통과 공감 능력을 훨씬 더 훌륭하고 어떤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느끼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엄청 깊이 파고들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알아낼 수 있는 능력보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훨씬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존의 컨텐츠들에서는
그런 외골수적인 남자 천재들을 되게 멋있는 존재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왜 이 작품에서만 그런 여성들이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감성 능력이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근데 또 그걸 가진 거는 왜 남자 캐릭터인지 이런 게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또 너무 귀엽고 저는 이 책의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런 지성이의 실험하는 모습 이런 것도 나오고 실험하는 모습.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지성이는 정말 과학밖에 모르는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글이. 근데 이 남자아이는 설령 과학에 대한 뭐 대단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인간적이고 뭔가 따뜻하고 멋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요. 이 책의 서사가. 사실 기존에는 근데 설령 닥터 하우스가 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엄청난 독보적인 능력에 감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성이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런 묘사가 좀 부족했다. 그게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마음이와 지성이의 어떤 로맨스적인 서사 그런 서로를 좋아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좀 아쉬웠고 만약에 여자 주인공을 둘 다 여자로 그러니까 주인공을 둘 다 여자로 설정했다면 사실 그런 설정은 불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20곡의 탐정 시리즈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주인공이 둘 다 남자거든요. 사실 셜록 홈즈도 주인공이 둘 다 남자잖아요. 그래서 셜록도 남자고 저기 조수가 이름이 뭐죠? 하여튼 조수도 남자고 그래서 그냥 남성 투톱인 작품은 많은데 왜 꼭 이 심리를 잘 다루는 캐릭터가 남자여야 했는지 왜 꼭 주인공이 남자여야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불만이고 그냥 둘 다 여자아이로 설정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여자아이들 간의 우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꼭 왜 로맨스적인 느낌으로 연결되어 하며 기존의 다른 작품들에서 그 외골수 천재들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해서 엄청 감탄하게 만들고 그들의 능력을 부각시키었던 반면 왜 이 작품에서는 지성이의 능력이 되게 한계가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결국 저런 심리에 대한 이해의 능력이 훨씬 더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는가. 왜냐면 결정적인 사건 해결을 할 때 충분히 저건 지성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뭔가 분명히 얘는 심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도 막 기억력이나 어떤 단서들을 조합하는 능력이나 관찰력 이런 것까지 뭔가 다 남자애가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 근데 1권과 3권이 있는데 1권과 3권 1권과 3권을 둘 다 봤는데 1권에서는 그나마 또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뒤집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네.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뒤집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그게 아쉬웠어요. 꼭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남자아이에게 줬어야만 했던 걸까? 그냥 여자아이 투톱으로 가져가면 안 됐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은 진짜 그림이 진짜 이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못난이 인형 같은 그런 그림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애들이 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귀여워요.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귀엽다. 그래서 저는 좀 여자 캐릭터들이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쉬워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근데 주인공이 그 마음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것 같은데 아니 외골수 천재라고 설정해줬으면 좀 더 활약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쉽다. 짠! 그림
아쉬웠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혼자 책을 보는 이런 게 저는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자아이들 중에도 외골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여자 외골수랑 남자 외골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이 너무 달라서 저도 외골수적인 면이 있는데 남자 외골수는 진짜 많거든요.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여자 외골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짠. 귀여워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 신발 찾아내는 거. 너무 귀엽네요. 자꾸 보다 보면 다 너무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러스트 보는 재미도 있고 뭔가 독서에 대한 그런 자기 오는감 같은 것도 더 늘게 해줘가지고 완전 강추를 합니다. 그냥 계속 아침 저녁으로다가 계속 읽게 되고 그래서 도서관을 계속 가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도서관 돌아다니다 보면 또 새 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점은 자주 가진 않지만 서점을 가면은 진짜 별나라 같긴 해요. 요즘 막 유행하는 책들도 있고 막 최근에 발간된 책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도서관에서 충분히 동화들을 많이 읽었다 싶으면은 서점도 가서 둘러보고 하려고 합니다.